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유기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 성인 암종에 대한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아암의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소아암 양성자 치료의 전문가이신 임도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아암 양성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임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암들이 성인 암종에 대한 것들인데 오늘은 이제 소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인암과 소아암은 좀 여러 가지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략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인암에 비해서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의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나 중추신경계 쪽을 침범하는 종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인데 성인 종양의 경우에선 전체 1%가 채 안 되는 반면에 소아에서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많죠. 그리고 또 성인에서는 별로 없는 그 신경모세포종이 전체 소아암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빈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이제 발생 기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인암은 외부 환경적 요인 등에서 발생하는 그 상피세포암의 종류가 대부분인 반면에 소아의 경우는 줄기세포로 분화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생물학적 특성도 틀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소아암은 혈액암이 주를 이루고 또 일부가 또 고형암이 있는데 실제로 방사선 치료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제 혈액암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아 고형암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소아 고형암의 경우가 그 성인암에 비해서는 완치율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완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20-30년 동안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에 대한 기법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서 소아암 완치율과 생존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 고형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 치료 방법은 암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모든 고형암이 국소요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주가 되지만 이제 소아암의 경우에서는 항암요법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항암요법 같은 경우는 고용량 항암 후에 그 조혈모세포 이식 등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치료 방법을 순서를 어떻게 할지 정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른 것은 고형암의 종류에 따라 좀 다양하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암종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이나 조합들이 또 순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고형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근치적 국소요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수술이나 항암 치료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그런 공고요법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하는 고식적 요법 이런 다양한 요법으로 방사선 치료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소아암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아암에서도 그 방사선 치료 목적은 성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고식적 요법, 그 증상 완화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아암에서는 완치 목적의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소아암에서 특히 고형암에서 가장 흔한 게 뇌종양이기 때문에 뇌종양에 국한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성인암과 달리 소아 뇌종양의 경우에는 뇌 한 곳에 국한돼서 발생하기보다는 뇌척색이란 그런 물의 통로를 따라서 세포들이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뇌종양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전뇌 전척수 방사선 치료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뇌와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물로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보호 장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뇌에 생긴 종양이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퍼지는 경우가 소아에서는 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발 부위만 방사선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 물의 흐름, 즉 종양의 전파 경로가 되는 그 흐름을 다 잡아서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 전체랑 중추신경계 전체를 치료를 해야 되는 전뇌 전척수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척수신경을 다 치료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예. 그 얘기는 거의 뇌로부터 허리 쪽까지는 치료 범위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환자 전체 신체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치료법이 되겠네요. 치료 성인 소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신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몸 전체를 치료하는 것 외에 부분적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부위에서는 전내 전척수 방사선 치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저희가 소아과학을 처음 배울 때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말은 여러 가지 생리적인 여건이나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는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성인에 대한 접근과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됐을 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성인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소아암을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가 성장이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 여파가 방사선이 들어간 장기에 해당되는 걸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소아는 장기가 성장 중이기 때문에 정상 장기에 방사선이 들어가면 그로 인한 여파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정상 장기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플러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소아암 같은 경우는 치료로 인한 2차암 발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험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게 방사선 치료 후 영향이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나타나는 거고, 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료해야 될 부위 이외에 다른 정상 장기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양성자 치료가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존 영상에서 저희가 X선 방사선 치료와 양성자 치료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X선 치료의 경우는 방사선 자체가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투과하는 그 경로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이제 전달을 하면서 방사선 노출 범위가 크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양성자 치료는 입자선이 특정 깊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전달을 하고 정지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진행 방향에서 먼 쪽으로의 장기로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되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고용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뇌종양이기 때문에 뇌종양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뇌는 다른 장기보다는 방사선 여파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성자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징으로 인해서 치료 범위 그 밖에 있는 정상 내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뇌종양 같은데 특히 양성자 치료가 X선 치료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뇌척수액을 따라서 병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뇌종양에서 전내 전척수 치료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양성자 치료의 가장 장점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전내 전척수 방사선 치료입니다. 특히 전척수라 하면 우리가 목부터 허리까지 경추, 흉추, 요추에 있는 그 신경을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신경 앞에는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이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좋은데, 양성자가 엑스레이 대비해서 정상 장기에 방사선을 거의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의 장기적인 영향, 특히 뭐 2차암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내 전척수 치료를 할 때 그 항암 치료만큼은 아니지만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골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암 치료 정도는 아니지만은 혈액 수치, 특히 임파구나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잠시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양성자 치료를 전내 전척수 환자에 적용을 했었는데, 양성자 치료 기간 동안 그런 수치 감소로 인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유기상 선생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우리 병원에서 7년 전에 엑스레이를 치료를 받았던 전내 전척수 환자분들하고 7년
내에 치료받았던 양성자 치료 환자군의 그런 혈액 수치 변화를 비교를 한 논문에 의하면은 혈구, 특히 이제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치 감소가 엑스레이보다 양성자가 훨씬 더 적었고, 또 치료 끝나고 회복 능력도 훨씬 좋은 걸로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양성자 치료가 특히 전내 전척수에는 엑스선 치료보다 더 임상적인 결과를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양성자 치료가 더 우수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가 일부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일반화된 생존율을 더 높인달지, 아니면은 보다 더 장기적인 독성이나 2차 암의 위험도를 낮춘달지 하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X선과 비교해서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교수님? 아무래도 저희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그런 어떤 치료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양성자와 엑스레이를 직접 비교한 임상 연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론적으로 양성자가 엑스레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환자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 필요한데, 그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직접적인 비교 연구 자체가 시행되는 그 단계에서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향적인 임상 연구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병원에서 7년 전에 엑스레이 치료 받았던 환자와 그 이후에 양성자를 받았던 환자를 비교하는 과거 후향적인 연구 결과들로 비교를 해서 간접적으로 양성자의 우위를 보고하는 그런 보고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임상 연구가 어려운 게, 2차 암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방사선 치료 끝나고 수년 내지 수십 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치료했던 환자와 양성자를 치료했던 두 많은 환자들을 수십 년 동안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2차 암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MGH라는 병원에서 20-30년 동안 그 병원은 양성자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엑스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와 양성자 치료를 했던 환자를 이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니, 양성자 치료 받았던 환자에서 예상대로 2차 암이 적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양성자 치료를 받는 환자군들만을 대상으로 뭔가 장기적으로 그 환자들을 추적하는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교수님. 예. 비교 연구는 아니지만. 네. 예. 엑스레이하고 양성자를 직접 비교하는 임상 연구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있는 양성자 치료를 치료하는 기관이나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주로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양성자 치료를 하면서 그 환자들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알려졌던 역사적으로 엑스레이를 치료해서 나왔던 결과와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양성자 치료받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 환자가 치료받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 적은 상태에서 생존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얼마나 잘 영유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2차 암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 고형암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 완치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된 이후의 삶까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치료를 양성자 치료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그 소아암 양성자 치료의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임상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아암 양성자 치료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치료 중 그리고 이후에 어떤 관리를 받게 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영상에 댓글로 질문이나 이런 거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거에 대한 답신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